해가 떠야 사는 남자 한국미래에너지 김유한 대표입니다. 오늘 영상을 4개째 찍고 있다라고 이전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주하고 다음 주, 그러니까 8월 중순까지는 상당히 바쁜 일정, 그러니까 출장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일정들을 좀 소화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조금은 영상을 좀 여유 있게 이렇게 찍어 놓고 좀 본업에 좀 집중을 하자,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영상을 4개째 찍고 있고, 그래서 옷이 지금 4주째, 그러니까 4주는 아니고 2주째겠죠. 영상이 일주일에 2개씩 올라가니까 지금 2주째 옷이 같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옷을 똑같이 입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 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하튼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 마지막에 제가 언급을 해 드렸다시피 조금은 환경에 관한 이야기를 좀 폭넓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고, 이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좀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말 시간에 한 번 정도는 환경에 대한 뉴스 기사를 좀 찾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환경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만들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태양광 회사 대표가 말해주는 태양광 이야기 53편, 지금 50, 51, 52, 53 해가지고 4편째 영상을 찍고 있다, 하루에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좀 지쳐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근데 조금은 어차피 영상을 찍는 게 한 10분, 15분 정도이기 때문에 좀 의욕적이게 이야기를 해볼까도 생각이 들지만, 조금은 말투가 처졌다라고 해서 이 내용이 진중하지 않다거나 조금은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대재앙의 시계 70년 빨라졌다. 기온 3도가 오르면, 그러니까 지구 온도가 3도가 오르게 되면 과연 무슨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뉴스 기사 발췌를 했고요. 중앙일보에서 21년 8월 1일 날 보도를 했던 자료를 근거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제가 원래 중앙일보를 잘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한겨레나 경향신문을 잘 보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가끔 한 번씩 기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잠깐씩 읽어보는 그런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봐봤더니 조금은 구체화되어 있고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 이 이야기를 유튜브 통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결국에는 그래서 태양광을 해야 합니다라는 걸로 결론을 짓겠습니다. 자, 기온 3도가 오르면 그린란드 빙하는 이미 녹아있고, 당연히 녹아있겠죠. 지금도 녹고 있는데 3도가 오르면 더 빨리 녹겠죠. 여하튼 그런 것들이 있고, 아마존 우림지대 산호초 군락도 없어졌고, 이탄층 대지가 불에 타며 식량이 급감해 기근으로 300만 명이 사망을 한다. 지금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식량 기근에 의해서. 그래서 식량 부족 국가 뭐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도 자급자족으로 식량을 해소할 수 있는 나라는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밀이나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98%, 99% 수입을 의존해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쌀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자급자족 하기에는 뭐 반 토막? 한 50%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태양광 관련해가지고 좀 공부하고, 태양광 뭐 농어촌 뭐 태양광 뭐 이런 거 공부하고 뭐 그랬을 때 그런 내용들 제가 농어촌 뭐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봤을 때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라는 걸 보고, 정말 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국토가 상당히 작구나라는 부분들도 제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고, 조금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됐었습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해안 침수 피해 1억 7천만 명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생물 중에 50%가 멸종을 합니다. 우리가 뭐 벌 하나만 멸종을 한다고 해도 인류가 멸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50%가 멸종을 하게 되면 생태계가 파괴됐다라는 거는 우리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 50%가 멸종을 했다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지금 문제이다 라고 봐주셨으면 될 것 같고요. 남극의 메탄이 대량으로 방출 시 대멸종이 시작이 된다. 그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겠죠. 메탄이라고 하는 거는 온실가스의 30%를 더 발생을 한다라고 합니다. 여하튼 그렇고요. 자,
산업혁명이 1880년인가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1880년이라고 칩시다. 제가 정확하게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산업혁명 이전과 지금은 기온이 1.2도가 상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880년, 1900이라고 생각을 하고 약 지금 그죠? 100년, 120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기온이 1.2도가 상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1.2도가 오르게 되면 폭염, 폭우, 가뭄, 혹한 등 극단적인 기후 현상이 빈번해질 것이라고 예측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도. 근데 지금 1.2도가 상승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북미, 중동 40에서 50도 폭염이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가끔 한 번씩 뉴스 기사를 봐보면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무슨 텍사스인가? 애리조나인가? 뭐 그쪽 동네에서는 막 산불도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하고 막 기온이 너무 많이 막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막 열사병으로 죽는 사람들도 많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많이 보셨을 것 같고요. 서유럽, 중국, 중부지방에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다. 제가 요거 중부지방, 중국 여기에 폭우로 쏟아져가지고 엊그저께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어떤 여자가 이렇게 떠날려가는 거를 밧줄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막 사람들이 땡겨가지고 이렇게 살리고 막 이런 것들을 제가 봤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온이 1.2도 상승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가고 있고 우리 작년에 생각을 해봅시다. 얼마나 집중호우가 많았습니까? 그 뭐 산사태가 무너졌네. 산사태가 무너지면서 거기에 태양광이 있었는데 태양광 때문에 뭐 산사태가 났네. 뭐 이런 얘기들을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제가 저번 시간에 한번 팩트 체크를 한번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게 산사태가 난 곳에 태양광이 있었냐? 태양광 때문에 산사태가 났냐? 라고 했을 때 얼마 안 되는 확률이었다. 1%도 채 되지 않는 확률이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겨울철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군 생활을 했었던 화천 같은 경우에는 영하 20도, 25도는 그냥 겨울에 내려갔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보다 연세가 더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한간에 뭐 이런 장난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오줌을 싸고 있으면 그 오줌이 그대로 얼어버렸다. 라고 얘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저도 화천에서 근무를 했을 때 이기자부대를 나왔는데요. 23도, 24도, 25도 요 정도까지는 계속 내려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한기 했을 때 전술훈련 저 때는 또 혹한기가 전술훈련이어가지고 혹한기였을 때 진짜 발가락을 잘라내고 싶을 정도로 추웠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군생활 이야기를 막 하자고 뭐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여하튼 그 정도로 추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요. 저는 2000년대에 군생활을 했지만 그때도 그만큼 추웠는데 그 전에는 방안 뭐 이런 것들이 잘 정비가 안 됐을 때 얼마나 더 추웠을까 생각해보면 정말 끔찍합니다. 자, 20도라고 생각을 해보고 지금 온도가 한 35도 정도 되나요? 자, 30도라고만 생각을 했을 때 50도를 격차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1년 사이에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민족입니까? 근데 이게 비단 웃어서 넘길 정도가 아니라 생각을 해보면 이게 모든 게 기온이 1.2도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이상 현상들이 나타난다 라고 봤을 때 상당히 무섭기도 한 상황이다 라고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티핑 포인트, 어떤 현상이 서서히 진행되다 폭발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시점을 티핑 포인트라고 합니다. 인류가 기온 1.5도, 지금 1.2도 상승했으니까 0.3도 정도 더 상승하는 것은 2100년까지 넘기지 않기로 한 목표치라고 합니다. 파리 기후 협약이나 어떠한 뭐 파리 협약, 뭐 어떠한 기후 협약 뭐 이런 것들을 봐보면 2100년도까지는 야, 우리가 산업혁명 1880년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2100년도까지 절대 1.5도는 넘기지 말자. 우리 서로 약속한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티핑 포인트가 2030년 1.5도 상승에 도달할 것으로 확실하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도에서도 그렇게 폭발적으로 기후 재난들이 막 이렇게 나타나는데 1.5도에서는 얼마나 많은 문제점이 발생을 할까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무섭죠. 제가 지난주인가요? 영상을 올렸을 때 저희 애기가 100일이 갓 지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주 7월 29일이 저희 애기가 100일이었는데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한 살인 거고 2030년 해봐야 10살 남짓인데 이때 기온이 1.5도가 상승을 했을 때 더 많은 기후 재난들이라 뭐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을 때 얼마나 무서울까
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힘들죠. 생각하기도 싫고 사람이란 게 생각하기 싫은 걸 또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제쳐두게 되는 거고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고요. 2050년, 2030년도에 1.5도가 상승을 하고 2050년 2도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을 하는데요. 2도가 상승을 했을 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냐? 작물 재배 체계가 붕괴가 된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우리나라도 봐보면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갑자기 무슨 제주도에서 바나나가 나오고 뭐 이런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바나나 난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여하튼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 수천만 명이 만성기아에 직면한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만성기아에 직면을 하고 있죠.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못 먹고 살고 막 물 하나 기르려고 한 16km, 20km씩 막 걸어가고 막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해안도시 사람 거주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일본은 어떻게 할까요? 무서운데? 그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해안 그냥 나라가 사방이 다 해주고 섬나라인데 과연 존재를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면서 살짝 기분이 좋아지려가도 얘네들 문제만 아니기 때문에 또 무섭기도 합니다. 야, 도시 인구 4억 1천만 명 물 부족 상태. 제가 어렸을 때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라고 얘기를 했고 제가 다니는 사우나에도 이렇게 편말로 이렇게 딱 적어져 있습니다. 물 부족 국가입니다. 양치질이나 거품질을 할 때는 뭐 물을 꺼두세요. 뭐 이런 편말이 이렇게 붙어 있기도 한데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어렵죠. 그린란드 남극 빙하 실종, 해수면 13m 상승. 그래서 해안 도시 사람 거주 불가. 일본은 옛날에 저희 소문에는 매년 1cm씩 국토가 이렇게 가라앉는다. 가라앉는 게 아니죠. 실질적으로는. 해수면이 상승을 하는 거지. 그죠? 근데 2050년 되면 13m가 해수면이 상승을 하게 되면 그만큼 13m 정도를 더 앞으로 이렇게 넘어와 가지고 그쪽 땅은 더 이상 사용을 할 수 없게끔 되겠죠. 계속해서 바닷물이 넘어올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무섭죠. 시베리아 동토층 수십억 톤 메탄 누출이 된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30배 강력한 온실가스를 발생을 하고요. 이때부터 우리는 대멸종의 시대를 걷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멸종, 멸종. 우리가 무슨 설국열차 같은 거 보면은 계속 기차가 이렇게 돌면서 막 거기 안에서 자급자족을 하면서 이렇게 살기도 하고 한간에 뭐 어떠한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어보면 지구에 인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를 인구 감축을 할 필요가 있다. 그 중에 한 명이 빌 게이츠가 얘기했던 것 같고 그런 것들 봐보면 저는 먼 나라 이야기, 먼 세상의 이야기 내 딸은 절대 그 시대에 살지 않을 것 같은 내 딸의 손녀 정도가 되면 그 정도에 살까? 이 정도의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점점 더 빠른 기후 재앙이 다가와 있고 이미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실감을 했을 때 상당히 무섭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탄소 중립국가의 배경이죠. 이전에 말씀을 드렸던 게 2050년까지 온실가스 제로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과연 제로가 가능할까요? 그냥 정책적인 제로? 뭐 이런 것들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여하튼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단 지금의 목표치가 2050년까지 우리가 온실가스 제로로 하자 라고 세계적인 그런 캠페인이나 이슈라든가 뭐 흐름들이 있다고 해도 이 대응으로는 지극히 미흡하다. 현재의 정책을 초월적으로 넘어서는 조치가 필요하다. 거의 락다운을 걸어서라도 우리가 온실가스를 배출을 하지를 않아야 된다라는 엄청난 당면한 과제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가 무슨 환경운동가도 아니고 환경단체에 소속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제가 태양광 회사 대표로서 어느 정도의 기후 재난이라든가 기후 환경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 거고 그거에 대해서 좀 비중이 깊게 어느 정도 제가 뭐 이런 환경운동가였으면 더 깊게 파고들고 더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하고 더 많은 캠페인들도 하고 그러겠지만 저는 태양광으로 먹고 사는 사람일 뿐 환경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남들보다 많이 하기는 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요만큼을 알고 있는데도 이 정도로 두렵고 무서운데 과연 이 사람들은 얼마나 더 두렵고 힘들겠습니까? 왜?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그냥 먼 발치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어떠한 과제인 것 뿐이고 관심도 없는 얘기인 거고 괜히 귀찮을 것 같고 괜히 짜증날 것 같고 사람의 망각의 동물이라고 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을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환경이라고 하면 괜히 뭔가 의무감이 생긴 것 같고 책임감이 생기는 것 같고 그런 책임감을 갖고 싶지도 않고 하는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태양광을 해야 하는 이유를 조금은 이런 데서 한번 찾아보자 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태양광이 환경 파괴의 주범은 아닙니다. 산사태의 주범도 아니지요. 태양광은 무한한 에너지를 우리가 태양광 판넬을 통해서 인버터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전기를 사용을 함으로써 조금은 더 환경적이고 친환경적인 그런 에너지를 사용을 하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태양광 산업이란 게 발전을 해오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다만 태양광을 통해서 원금이자 빼고 뭐 빼고 해서 내가 한 달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벌고 돈을 번다라는 게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내 딸내미에게 내 아들내미에게 좀 더 나은 환경을 조성을 해주고자 환경 보전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는 사명감을 가질 필요도 있다라는 점에서 이 이야기를 해보고자 했습니다. 여하튼 그렇고요.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약간은 밀접한 관계가 있기도 합니다. 날씨가 매우 덥기 때문에 더군다나 비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폭염입니다. 습합니다. 불쾌지수가 정말 머리 끝까지 올라오는 그런 시기입니다. 에어컨 없이는 어디 돌아다닐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반바지에 반팔티를 입고 있어도 덥습니다. 집에 가면 무조건 TV보다도 에어컨을 더 먼저 켜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고요. 저희 와이프가 친정 지금 창원 청도에 가 있는데요. 이번 주에도 또 가야 될 것 같지만 여하튼 바쁘면 못 가는 거고 여하튼 그런데 조금은 시골도 그렇게 덥고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더군다나 시골 같은 경우는 농사를 짓기 때문에 더 날씨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예민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여하튼 조금은 환경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주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유튜브 통해 가지고 나오는 모든 수익은 저희가 기부를 합니다. 환경단체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인정을 해 주시고 조금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시청 시간, 광고 봐주는 시간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 가지고 수익으로 직결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 기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